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번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은 제가 2016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이게 자꾸 36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셀 365일이라 그래서 그 매달 돈 내는 엑셀 있거든요. 혹시 그 화면으로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엑셀 그 이제 로그인을 해 놓으면 잠깐 이게 36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걸로 할 때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엑셀 16 기본 화면인데요. 엑셀 36으로 혹시 쓰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얀 바탕이에요. 근데 쓰시는 거는 진짜 메뉴는 똑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화면이 요거랑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것도 365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노트북이나 PC를 처음 사시면 이렇게 정품 그냥 엑셀을 깔아주는 경우보다는 엑셀 365를 깔아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새 통화 문서로 누르시면 요거는 다 똑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메뉴는 그 365가 메뉴가 더 많습니다. 저기 추가 메뉴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녹색이 아니고 그냥 하얀색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이 녹색이 없고 여기가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피스 36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로도 엑셀 하시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예, 지장 없고요. 걔가 메뉴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근데 더 추가되는 메뉴들을 제가 할 건 아니에요. 제가 16 기준으로 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하진 않을게요. 차별, 수업, 네, 소개.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고 아까 일정 잠깐 설명드렸죠? 예, 요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단은 예,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수업 일정 예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는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온라인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여기 접수는 예, 접수는 이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하셔도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됐어요. 예, 다 그리고 거의 다 대기 접수인 경우가 있고 지금 오늘 수업들은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화목반들이에요. 다 화목반. 월수반은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예, 마감을 했기 때문에 화목반 수업이 있는데 이번 달에 그 오피스 수업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저기 다양한 문서 만들기도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수업 외에 예, 다른 수업들만 몇 개 이렇게 화목반에 예, 열어져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로 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고 이번 주 내로는 예 대면 수업에 뭐 2회차부터 참석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접수하실 분들은 이거 보시고 전화로 예,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까지는 못 알려드리고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저희 수업은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예, 내용 자, 실시간 수업은 12월 31일 6시까지 복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예,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혹시 보실 분들은 나중에라도 그리고 다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2시간 반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까? 저도 제가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아래쪽에다 타임라인이라 그래서 몇 분에 무슨 내용 했는지 다 적어 놓거든요. 필요한 것만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눌러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 부분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끝까지 보시려면 엄두가 안 나요. 영상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 보기가 싫어집니다. 엄두가 안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짧게 밑에 보시면 필요한 내용만 한 10분, 20분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만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수업할 때 나와서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예, 화면은 엑셀의 기본적인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명칭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엑셀을 저희 다양한 문서 만들기 위해서는 엑셀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엑셀은 또 깊이 들어가면 되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엑셀에 간단하게 배우시는 것들은 쉽게 돼 있는데 제가 엑셀 하면서도 예,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엑셀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럼 이제 엑셀 화면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이고. 자, 연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유, 연필이 시작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겠네요. 일단 이제 이렇게 하려 두고, 여기서 제가 이제 연필,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빠른 실행 도구는 빠르게 실행해준 도구예요. 뭐 저장이라든가, 다시 실행이라든가. 엑셀에 근데 다시 실행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다시, 차트 다시 실행 안 돼요. 그러니까 전 단계 넘어가는 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차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저장, 전 단계로 넘어가는 거 다시 실행입니다. 근데 여기 리본이에요. 여기 리본인데요. 리본은 이제 메뉴로 메뉴와 그다음에 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메뉴, 그다음에 여기 리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 이름 상자는 이제 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셀의 이름이 이 셀이 지금 제가 F의 12번에 선택이 12번, 13번에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셀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데 요거를 셀의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범위를 지정한 것에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셀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fx 함수. 그리고 여기 수식창이에요. 수식창이고 수식창에는 이제 함수를 나타내주는 함수 마법사가 있습니다. 수식창. 그 다음 A, B, C, D, E, F, G 요게 열입니다. 열머리라고 하고요. 열머리와 열은 틀려요. 이거 하나하나가 열인데 요거는 그거의 머리예요. 그래서 열머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행. 요거 가로로 하나하나가 행이고요. 그거의 머리가 되는 부분을 행머리라고 합니다. 행.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얘가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2의 9번이죠. 얘의 셀의 이름은 2의 9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셀이 하나 만들어지죠. 요거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예, 이제 7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거기까지 됐고, 이제 여기 시트라고 합니다. 이제 엑셀은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 개의 종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시트 탭이라 그래요. 이 전체를 시트라고 하고요. 워크시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일하는 시트. 워크시트 8번. 그다음에 요거를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시트에 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갈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희는 책갈피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예전 버전에서는 3개가 나왔었거든요. 3개가 기본 세트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태 표시줄. 요거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상태 표시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엑셀의 인쇄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11번. 그 다음에 여기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12번. 인쇄 상태, 기본,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보기, 페이지 나누기 보기,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해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확대 축센, 네. 일단 뭐 이건 스크롤바니까 스크롤바는 아시죠? 여기 가로 스크롤바 있고요. 세로 스크롤바고요. 가로도 스크롤바가 있어요. 이쪽에. 예, 스크롤바는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가로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세로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세로는 뭐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 워크시트 자체가요. 굉장히 넓어요. 한글은 그냥 A4 용지 안에 하나 딱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엑셀은 이 워크시트 판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크기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행기 몇 개고 열이 몇 개인지. 예,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이제 먼저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메뉴, 자, 여기 리본,
그다음에 이름 상자, 그다음에 수식 상자, 여기 이제 여기 5번이라고 적을게. 수식 상자 여기, 이거 여기다 계산식 쓰는 데예요. 그다음에 열머리, ABCD라고 돼 있는 거, 열머리, 횡머리, 1, 2, 3, 4, 횡머리, 그다음에 여기 워크시트, 파니 워크시트, 그다음에 시트탭, 네, 시스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인쇄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화면 크기 하는 거, 밑에 이제 상태 표시 줄인데, 여기 이제 상태는 셀을 선택하시면 뭐, 매택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 스크롤바, 예. 12번.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내용 있는데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예, 가로 스크롤바, 세로 스크롤바로 되어 있다는 거. 이제 뭐 탭을 이제 탭이 만약에 많으면 그 탭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일단 뭐 기타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장 기본으로. 가장 기본으로 제일 중요한 게 메뉴하고 이름 상자, 그다음에 함수, 그다음에 행하고 그다음에 셀, 예, 그다음에 워크시트의 셀, 예. 그다음에 여기 시트 만들어주는 거 하나씩, 그다음에 이제 인쇄. 엑셀에서 인쇄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쇄할 때 인쇄 보기,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하는 거, 그 정도. 자, 이제 화면은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이 화면에서 하시면 돼요. 이게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아래쪽에 아까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캡처를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 아이고, 얘는 또 캡처를 안 찍었네요. 제가 캡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보여드리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캡처를 찍어서, 예. 이거는 엑셀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엑셀 화면. 예.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한글 다 이걸 찍어 놓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보여드리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엑셀. 예. 제가 이렇게 해서 크게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엑셀.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죠. 오른쪽. 메뉴, 아래 메뉴.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요 내용이에요. 네. 또 이게 기본적으로 또 컴퓨터를 쓰시면 눈이 잘 안 보이시면 이거 잘 못 찾으세요.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기본, 엑셀의 기본 화면, 이게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만드신 걸 A4 용지 아시죠? A4 용지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시는 게 이게 페이지 설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글씨를 안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엑셀 기본 화면으로 보는 거고요. 내가 이제 인쇄를 해야 돼요. 인쇄를 하면 A4 용지에 이 집어넣은 게 몇 개로 나오나. 그래서 제가 서식 작성하는 걸 꼭 하거든요. 연습을. 이게 이제 인쇄를 했을 때 A4 용지 얼마나 들어가나, 어느 크기로 들어가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라고 하는데, 페이지 나누기는 이제 엑셀에선 좋은 게, 한글에서는 이게 페이지를 여러 장으로 저장을 하려면 이제 엔터를 쳐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장으로 인쇄를 뽑을 걸 내가 두 장으로 인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페이지 나누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 글씨를 두 장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인쇄를 하셔야 두 장으로 되는데, 엑셀은 만약에 한 장에 있는 내용을 내가 두 장으로 인쇄를 하고 싶으면 이 페이지 나누기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 나누기로 페이지를 조절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두 장, 세 장 이렇게 나눠서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 때 쓰시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100%로 돼 있죠. 근데 조금 화면을 제가 크게 보시라 그래요. 그래야지만 글씨가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하실 때 여기 점이 나오는데 그 점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채우기를 못 하시는 분들 보니까 화면이 너무 조그매서 이 점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 점에다 맞췄을 때 십자가 모양이 나와야 채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화면을 좀 크게 한 150에서 180 정도 플러스 보이시죠? 그걸 눌러서 한 150에서 저는 180으로 해놓고 할게요. 잘 보이게. 그러니까 150에서 180 정도로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가 150에서 180.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거 따라 하실 때 이거 좀 크게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우, 나는 따라하다가 넘어갔다. 그럼 마이너스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 줄이시면 더 화면 작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는데, 화면 되도록 크게 보세요. 그래야지만 따라하기가 쉬우세요. 저는 한 200으로 놓고 할게요. 예. 또 이게 A, B, C, D 1, 2, 3, 4. 그다음에 셀을 눌렀을 때 그 셀의 내용이 잘 보이는지 보시고 입력할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 포인터. 예. 마우스 포인터 사용. 예. 자, 마우스 포인터는 보통 엑셀은 세 가지입니다. 하얀 십자가. 지금 그냥 제가 올려놨을 때 하얀 십자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 보이시죠? 여기 하얀색 십자가. 그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 그 다음에 검정색 십자가. 치우기. 예. 그 다음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하얀색 십자가. 그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 그 다음에 검정색 십자가. 예, 요거를 마우스 포인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 커서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얀 이제 선택이 이제 하얀 십자가예요. 이거 제가 위에다가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실 때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글씨가 너무 좁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넓어져요. 이게 다음 칸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셀 안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여기 셀과 셀 사이를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당길 수도 있고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근데 글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글씨가 두 개의 셀에 걸쳐서 써지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글씨는 하나의 셀에만 써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화살표, 네. 이동. 더블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점에 검정 십자가. 여기 사이 더블 클릭할게요. 네. 십자가 요거는 이제 채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세 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 네.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상자에 대해서 이름 상자. 예. 이름 상자 이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선택은 여기도 제가 숫자 넣었어요. 1, 2, 3. 아이고. 1 엔터, 2 엔터, 3까지. 이렇게 드래그. 이게 선택이에요. 검정색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 나올 때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네. 드래그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쓰는 게 하얀색 십자가예요. 이렇게 해놓고 뭐시 글씨 크기를 키운다거나 글씨 크기를 키우시는 거죠. 그럼 글씨 크기가 커져요. 네. 선택을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는 1, 2까지만 쓸게요. 검정색 화살표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두리에 마우스를 놓으면 검정색으로 화살표가 나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동. 데이터를 이동할 때 놓고 내리시거나 또는 올리거나. 근데 이제 이게 병합이 돼 있거나 그러면 이동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병합된 칸이고 여기가 병합이 안 된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합된 칸을 병합되지 않은 칸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게 크기가 틀리다 그래요. 셀의 크기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 이렇게 해서 병합해서 한 덩어리로. 네.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면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는 없어지거든요. 이제 병합이라는 게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고 가운데로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나중에 배울 건데 한 덩어리로 되면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병합되는 걸 딴 셀에다 옮기시면 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이게 한 덩어리로 되고요. 이걸 딴 데로 옮기시면 예 이렇게 이제 옮겨주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옮기시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셀이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셀은 두 덩어리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 가능합니다. 아, 두 개에서 두 개는 되네요. 근데 이제 뭐 옆으로 더 넘기거나 그러면 좀 이제 셀에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셀이 크기가 맞지가 않으면. 일단 지금은 잘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동할 때 쓰시면 되고요. 채우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2를 쓰고 요 1을 만약에 여기까지 다 복사를 해서 똑같이 채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1을 일단 쓰고요. 이 셀에 오른쪽에 보면 점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내가 내린 만큼 글씨가 채워져요. 이렇게. 그걸 채우기라고 합니다. 넣고 예, 이렇게 십감정 십자가 나올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공간을 채워주는 게 채우기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는 예, 채우기 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커서. 요거만 하고 싶게요. 커서. 예, 커서는 예, 글 입력.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네, 제가 엑셀이라고 썼어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끝나죠. 근데 이제 엑셀에 2016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16을 쓰시면 원래 있던 엑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써져 있는 글씨에 글을 추가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 글씨 뒤에다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커서가 만들어 있었을 때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셀을 선택하면 그냥 셀만 선택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에다 글씨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커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만들어지게. 커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이 셀이 선택일 때와 커서로 선택될 때 그때 이제 다른 점이 엑셀을 셀로 선택하시면 여기 있는 메뉴를 다 쓰실 수 있어요. 뭐 가운데 정렬이라든가 병합한다든가 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커서 상태잖아요. 이렇게 커서 상태로 돼 있으면 얘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커서로 되어 있는 상태면 글씨 크기나 이런 건 바꿀 수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셀로 상태돼 있어야 나머지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질문 많이 하세요. 왜 이게 안 되냐고. 커서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다 쓰고 엔터를 쳐서 셀 선택이 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름 상자에 대해서 잠깐 쉬고 와서 설명 드릴게요. 저장은 좀 이따 해도 되겠죠? 예, 이거 꺼놓지 마시고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은 좀 이따 와서 할게요. 잘 쉬고 오셨습니까? 예. 자, 이제 적으셨죠? 예, 이렇게 해서, 잠깐 소리 잠깐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게, 이름 상자 이용하는 법이에요. 요거는 원래 기초반에서 하진 않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추가를 할게요. 적어 놓기도 했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저기, 선택 셀 포인트가 하얀 십자가. 여기다가 적을까요? 하얀 십자가. 하얀 십자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옆에다 가로치를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식적인 이름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생긴 대로 제가 지은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식 명칭이 아니라서요. 예.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거. 이동은 이제 검정 화살표라고 제가 검정 화살표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름을 제가 지은 거라서 정식 내용은 아니고 채우기는 검정색 십자가. 예. 점에다 이제 마우스를 놓으시고 점에 놓고 검정 십자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커서일 때 글자 변경하는 거 이제 더블 클릭하시고요. 원래는 단축키가 있어요. 예.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를 안 해오셔도 돼요. 예. 여기 커서일 때 이제 여기다 지금 보시면 이게 더블 클릭을 하는데 이게 단축키가 이건 채우기 때 예, 추가고 F는 아니고 이게 단축키가 F3인가 F2인가 그럴 거예요. F2네요. F2를 누르시면 커서가 생기거든요. 네. 더블 클릭하시거나 네. F2를 하시면 이제 커서가 생겨요. 그렇게 근데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단축키를 쓰셔도 되는데 저도 제가 시험을 보는데 단축키 별로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단축키 안 쓰고 시험 봤어요. 그래서 시험 봤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쓰시면 좋아요. 근데 단축키를 외우는 시간에 저는 이제 다른 걸 더 했거든요. 예. 그래서 편한 대로 쓰세요. 시험을 보시려면 단축키를 쓰셔야 그 시간을 단축하는 데 좋아요. 단축키잖아요. 그 말대로. 시간을 단축하기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축키를 외우는 시간에 난 다른 게 더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단축키는 써야 돼요. 머릿속으로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단축키를 써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사용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글씨 추가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상자. 이름 상자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선택을 하실 때 하얀 십자가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예.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떨어져 있는 거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하나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라 그래요. 예.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예,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선택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 상자 선택. 선택인데 이제 뭐 이름 상자 선택을 이제 엑셀에서 뭔가 이렇게 업무를 하실 때는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어요. 근데 표에서 표 전체를 선택할 때는 뭐 저번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무슨 뭐 하고 컨트롤 알트 엔터인가 뭐 이렇게 알트 엔터가 아니고 시프트 엔터인가 뭘 누르시면 이제 표의 전체를 선택해 준다거나 뭐 이제 업무를 하실 때는 그 단축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 상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걸 선택하실 땐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밑에 100번까지 아래쪽에 내가 100번까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100번까지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름 상자를 선택을 하라는 거는 여기다 이제 여기 선택을 해놓고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셀을 쓰시면 예를 들면 A에 1, 그럼 A에 1 하면 A에 1의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게 지금 여기가 F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위를 지정해서 선택을 하려면 F1에서 F5로 할게요. F5 점점 콜론이라 그러죠? 콜론 점점 그 다음에 F100까지. 그러니까 F5번 셀부터 F100번 셀까지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땐 점점 콜론을 쓰거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F5번부터 F100번 셀까지 얘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100번까지 선택을 한 후에 뭐 여기다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드래그로 선택하기 힘들 때는 이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떨어져 있는 건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시라고 그랬죠.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고 싶다. 근데 이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뭐 10번에 있고 하나는 20번에 있고 이렇게 이 떨어져 있는 셀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막 밑으로 막 내려서 클릭해야 되고 또 밑으로 내려서 클릭해야 되고 이렇게 떨어져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는 옆으로 너무 많거나 이제 요거를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할 때는 예를 들면 F에 4번 쉼표 F에 10번 쉼표 F에 20번 네, 이렇게 하면 F에 4번 그 다음에 F에 10번 F에 20번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엔터를 치면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눈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눈으로 선택하기 힘들 때는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F4번 쉼표, F10번 쉼표, F20번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 안에다 뭔가 내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X라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엑셀에 글씨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넣는 건 컨트롤 엔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를
한꺼번에 선택하신 것에 한꺼번에 내용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예, 글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울게요. 지우는 거. 엑셀에서 지우실 때는요, 셀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누르세요. 백스페이스보다는. 예, 백스페이스보다는 딜리트 키요. 이거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백스페이스보다는 딜리트로 지우시는 게 더 나아요. 키보드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약간 필요해서. 자, 이제 엑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배우셔야 될 게 우리가 Alt, Shift 키, 컨트롤 키, Alt 키. 요거 세 가지 키가 필요해요. 요거 이제 오른쪽 거 쓰지 마시고 되도록 왼쪽 거 쓰세요. 예, 그 다음에 딜리트 키. 글씨 지울 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를 지울 땐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백스페이스는 이제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지워질 땐 잘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셀로 선택할 때는 안 지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딜리트 키를 지우세요.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딜리트 키. 예, 그 다음에 이제 커서가 있을 때는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요. 숫자는 이쪽 숫자를 쓰세요. 여기 있는 숫자로 입력을 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옆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숫자는 입력하실 때 이쪽에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숫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이 들어와야지 이쪽에 숫자가 써집니다. 넘버락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칙 연산이 다 있거든요.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예.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그리고 엔터. 엔터.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 숫자 입력하고 엔터. 그럼 빨리 써요. 예, 그리고 이제 사칙 연산을 하실 때는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그리고 엔터. 예. 그래서 글씨는 이쪽 숫자를 이용해서 쓰시고요. 방향키. 셀에서 위치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셀의 위치를 조절할 때는 방향키를 하시면 됩니다.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방향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F2. 커서 만들 때 이게 여기 펑션 키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이 있는 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F4 절대 참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 단축키가 되게 많아요. 엑셀은 펑션 키로의 단축키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다 안 해오셔도 되고 아까 F2가 더블 클릭해서 커서 만들어줄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이거 절대 참조 나중에 하고요. 그 외에도 있는데 일단 이거 두 개만 알아두세요. 예. 그거만 두 개만. 그다음 뭐 기타 뭐 피고 있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우실 때 뭘로 하시라고요? 딜리트 키. 딜리트 키. 딜리트 키를 지우세요. 지워 놓으세요. 여기 지워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셀폰트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건 저희가 설명드렸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 해볼게요. 데이터. 예.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마저 써놓고 제가 다음달에 무슨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문자 숫자,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기다가 쓸게요. 12번 정도. 12번에다가 데이터 예, 입력. 꺽지. 예. 자, 데이터 입력이고 라고 쓰시고요. 지금 이제 만수 주셨잖아요. 아까 문자. 자, 숫자. 문자 더하기 숫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이렇게 입력하는 법만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요거만 하세요. 예, 이거만 아셔도 돼요. 예. 자, 문자는 이제 뭐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한글, 컴퓨터. 예,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글씨를 쓰면 왼쪽으로 정렬이 돼요.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글자는 계산이 안 됩니다. 특징은 뭐냐? 계산이 안 됩니다. 네, 왼쪽으로 정렬이 되는데 왼쪽으로 정렬이 되는 이 글자는 계산이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계산이 안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숫자 1, 2, 3. 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오른쪽 정렬이 되는데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실 수 있어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다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되고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여러분들 자료 다운로드 받는 거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다음에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자료를 받으실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연산자하고 이제 함수에 관련된 거 설명드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제 엑셀 기초 예제가 있어요. 엑셀 기초책 예제. 네, 그거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려받으시고, 그 다음에 엑셀 활용 예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활용 예제도 올려놓을게요. 그건 원래 거기 수업 예제에 가보시면 올려져 있는 건데, 이제 저희 책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책에 예제가 엑셀 기초 예제, 엑셀 활용 예제가 있거든요. 그걸 두 개 다 올려놓을게요. 그걸 두 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이제 압축 풀어서 좀 사용을 할 거라서, 거기서 이제 제가 고르시라고 할 거라서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일단 그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는 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숫자 오른쪽. 예. 아니면 활용 예제 중에 제가 필요한 것만 올려놓을게요. 오른쪽에. 오른쪽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숫자랑 문자는 일반, 2, 위, 예. 그 다음에 3, 순서, 3분기,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숫자랑 문자랑 섞이면 숫자는 문자가 됩니다. 제가 이제 숫자를 적었지만 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1위, 1분기 보시면 얘네들은 왼쪽 정렬이죠. 문자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랑 문자를 섞어 쓰시면 문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숫자로 쓰시면 계산할 수 있는 숫자지만 문자랑 섞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자입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다음 날짜는 조금 넓혀 놓을게요. 날짜는 방식 보통 두 가지로 쓰세요. 1월 2일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20일 2일. 자,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2월 2일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 숫자를 쓰는 게 있어요. 그냥 쓰시는 거는 요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정렬이 돼요. 문자예요, 문자. 문자라서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는 날짜 형식에 맞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슬러시 2. 그러니까 빼기나 슬러시. 예. 그리고 이제 엔터 치시면, 자, 빼기를 쓰거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12 빼기 2. 예. 그 다음에 또는 12 나누기 2.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여기 숫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빼기를 쓰거나 또는 슬러시 나누기를 쓰시면 얘가 날짜를 나타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날짜를 쓰는 게 아니고 날짜는 날짜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를 그냥 쓰시면 요거는 날짜 방식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산도 안 되고요. 그냥 글자로만 나타내지는 거고 날짜는 계산을 하시려면 날짜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날짜는 날짜 방식을 쓰셔야 되는 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제가 오전 오후가 있죠. 시간은 또 2시 30분.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쓰시면 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날짜 방식으로 쓰는데 2 점점 30분 써볼게요. 이거 콜론 2 점점 30 콜론을 쓰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얘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AM이라고 돼 있으니까 새벽 2시 30분이에요. AM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시 30분, 새벽 2시 30분. AM이라고 돼 있어요. 새벽 2시 30분. 자, 그렇다면 이거를 만약에 오후 2시 30분, 지금처럼 오후 2시 30분에 나타내려면 2.30 한 칸 띄고 PM. 아이고, 영어로 PM이라고 적으시면 이거는 이제 오후죠. PM이 오후잖아요.
그러면 이건 오후입니다. 엔터. 얘는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거를 표시해주는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시 형식이 여기가 표시 형식인데 여기에 가면 시계가 있어요. 시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시간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AM을 쓰느냐 PM을 쓰느냐에 따라서 오전이라고 나타날 거냐 오후라고 나타나니까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일반으로 해볼까? 일반으로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 시계로 안 나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 형식에서 제가 시간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시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엑셀에서 내가 이렇게 썼지만 그 쓴 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이게 해줄 건지를 나타내 주는 게 표시 형식이에요. 내가 시간으로 썼지만 얘를 숫자로 나타내면 시간이 숫자로 나타내면 시간 방식으로 안 나와요. 그걸 만약에 뭐 1000단위마다 쉼표를 찍게 또는 백분율로 나타낼 거냐 또는 진짜 시간으로 나타낼 거냐 그거였다. 이걸 만약에 뭐 제가 여기를 날짜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날짜로 하시면 날짜 방식을 쓴 게 아니니까 날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이 데이터가 표시 형식이라는 걸 통해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시 형식으로 어떻게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문자나 숫자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일반. 근데 이제 날짜나 시간 같은 경우는 날짜 방식으로 나타내야지만 날짜 계산을 하면서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 방식으로 적으셔야지만 시간 형식으로 해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요건 또 시간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2시간 방식. 지금 오전, 오후로 나눠서 나타내주고 12시간 방식이라고 하고요. AM과 PM 붙겠죠. 그 다음에 24시간 방식이 있어요. 24시간은 오전 2시로 나오지만, 오후 2시는 보통 뭐라 그러죠? 14시라고 하죠. 예. 14시. 그래서 그건 이제 24시간으로 나타낼 때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쓸 때 어떻게 쓰시라고요? 잠깐만요. 이걸 제가 초기 상태로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를 일반으로 일단 바꿔놓고 글씨를 지웁니다. 네. 시간을 나타낼 때는 2.30분. 네, 그러면 이제 새벽, 그 다음에 2. 이거 만약에 안 바꿔놓으시면 계속 이렇게 안 나와요. 한 칸 띄고 PM.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오후 2시 30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오전, 오후로 나타내고 싶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지정에서 오전, 오후짜리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은 어떻게 쓰는지만 방법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봤잖아요. 그럼 입력한 데이터를 채워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빠르게 입력하는 거 먼저 설명드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것 중에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입력하는 거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채우기까지 하려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채우기까지 하시고도 채우기를 하고, 또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편이라서,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 내용이라서 제가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초에서는 전에 내용까지 복습을 했었거든요. 제가 채우기는 다음에 와서 복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달력 만들기를 오시면, 수요일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달력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냥 하시면 안 되니까 오늘 배우셨던 내용 아시죠? 예,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달력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오시면 제가 예제 내려받는 거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예제 내려받는 거 그게 내려받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엑셀을
내려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엑셀 달력 만들기를 하면서 시트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시면 예, 너무 빠르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예. 자, 이제 먼저 빠르게 입력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자, 빠르게 데이터, 예, 빠르게 입력. 원래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다 생략을 했습니다. 딱 요거만 할 거예요. 빠르게, 예, 빠르게 입력. 예.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빨강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있어서 다시 불러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빠르게 입력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자동 완성. 자동 완성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서를 많이 작성하시다 보면 자동 완성이 되게 불편해요. 예,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꺼놓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많이 작성하시다 보면 계속 내가 원하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계속 다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동 완성을 꺼놓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줄 이상 입력. 두 줄 이상 입력. 여기 또 넓혀 놓을까요? 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일단 두 줄 입력하고, 이제, 셀 채우기. 셀 채우기. 그러니까 채우기를 하기 전에, 예, 셀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채우기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떨어진 셀, 예. 떨어져 있는 셀 채우기. 떨어져 있는 셀 채우는 게 있어요. 채우기. 자, 자동 완성은 그리고 정보화 교육이라고 쓰면 제가 구로구 정보화 교육이라고 썼죠. 밑에다 구라고 쓰면 저절로 구로구 정보화 교육이 나와요. 이게 자동 완성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구로 이동을 쓰고 싶거든요. 구로구 정보화 교육이 아니고 구로 이동 그냥 쓰세요. 구 쓰면 계속 구로구가 나오죠. 예. 낙선 구로구 정보화 교육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구로구 정보화 교육이 아니고 딴 거 쓰고 싶다 그러면 구로 그냥 이 동이라고 쓰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썼던 내용들이 밑에 첫 점만 써도 자동으로 나오는 걸 자동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가 쓴 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시면 좋은데 얘를 계속 쓰시면 계속 쓰시면 예 이게 불편해요. 자동 완성 끄기 자동 완성 끄는 방법을 한번 밑에다 적어 드릴게요. 일단 파일에서 파일 옵션에 가셔가지고 한번 눌러볼까요?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가세요. 여기 옵션 보이시죠? 옵션에 가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고급이 있어요. 고급에 들어가세요. 자, 여기 셀레용 자동 완성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얘를 끄면 빠르게 자동 채우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빠르게 자동 채우기란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이제 그거를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 꺼놓는 걸 별로 추천은 안 해드려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서를 많이 쓰실 일이 있으면 그때는 불편하면 끄세요. 고급에. 그 다음에 셀 내용. 저는 안 끌 거예요. 셀 내용. 네. 셀 내용. 자동 완성. 내용을. 네. 그거 끄시면 돼요. 자동 완성이라는 걸 체크를 풀으세요. 체크 풀기. 빠른 자동 채우기는 뭔지 설명 드릴게요. 네. 풀기. 풀기 하시면 체크를 풀으시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확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체크를 안 풀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엑셀마다 약간 틀려요. 저희 강의장 건 확인 한 번 더 눌러야 되더라고요. 예. 2번 눌러야 돼요, 확인. 저는 이제 한 번만 눌러도 되는데, 예, 가끔 가다가 강의장 건 2번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동 완성을 만약 끄고 싶으시면,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거 이제 천천히 할 테니까요. 제가 사용자 지정 채우기를 오늘 못하고 다음에 오시면 채우기 할 때 사용자 지정 채우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거 나머지 오시면 네, 잠깐 쉬고 와서 나머지 내용 할게요. 자, 잘 쉬고 오셨나요? 이제 빨리빨리 해야죠. 예. 자, 2줄 입력하는 거 빨리 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죠. 예. 예. 자, 잠깐만요. 이제 2줄 입력하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2줄 입력은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하나의 글씨밖에 입력이 안 돼요. 엑셀은.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이제 엑셀이라고 쓰고 엑셀 쓰고 엔터 치면 2016 이렇게 아이고 네. 2016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날짜 형식으로 한번 지정되면 제가 아무리 다른 글씨를 써도 날짜로만 계속 나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위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여기를 일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새로 쓴 내용이 날짜로 안 나오고 계속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시 형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표시 형식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내용으로 지정이 되면 내가 거기다 내용을 쓰잖아요. 그럼 계속 그 표시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내가 나타내고 싶은 내용으로 쓰고 싶으시면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얘를 일반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본 형식으로 내용이 적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2줄로 적히잖아요. 행이 2개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엑셀 2016을 하나의 행에 21번 하나의 행에 쓰고 싶으시면 커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엑셀을 쓰고 커서가 왔죠? 더블 클릭하고는 F2 누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lt 엔터. Alt키 누르고 엔터. Alt키는 한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 쓰고 엔터를 치세요. 그래야 하나의 행에 2줄 이상이 써집니다. 또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커서 놨죠? 그 다음에 Alt 엔터. 네. 이렇게 하고 Alt 엔터 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줄에 Alt 엔터를 쓰셔서 이렇게 나눠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셀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제가 다 써볼게요. 한번 여기다 엑셀 2016 배우기 이렇게 제가 이제 길게 썼어요. 글을 보이시죠? 그럼 이제 요거를 나눠서 쓰고 싶으시면 위에 메뉴 중에 보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요걸 누르시면 텍스트 줄이 바꿔집니다. 근데 텍스트 줄바꾸는 텍스트 줄바꾸기는 이 셀의 크기 아시죠? 이 열의 크기를 제가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열에 맞춰서 줄을 바꿔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lt 엔터를 치는 거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제가 넓히잖아요. 얘를 넓히면 맞춰서 다 나옵니다. 줄바꿈이 안 돼요. 이렇게 줄바꿈 고정이 안 돼요. 텍스트 줄바꿈을 했다는 거는 제가 열을 줄였을 때 그 열 너비에 맞춰서 이거를 맞춰주는 게 텍스트 줄바꾸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Alt 엔터를 치셔도 돼요. 근데 보세요. 길이가 매우 긴 텍스트를 여러 줄로 줄바꿈해서 처리하도록 해놓은 게 텍스트 줄바꿈입니다. 그러니까 Alt 엔터를 치는 것보다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텍스트 줄바꾸기를 해놓으시는 게 뭐라 그럴까 이 열의 너비 열의 너비에 따라서 얘가 유연하게 2줄로도 나올 수 있고 한 줄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게 안 돼요. 제가 Alt 엔터를 쳐서 직접 나눴기 때문에 얘는 그게 안 되고 텍스트 줄바뀌를 하시면 열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까 그거를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셀 채우기. 요거를 이제 넓게 넣을게요, 저는. 예. 자, 그래서 텍스트 줄바꾸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메뉴 중에 텍스트 줄바꾸기. 예. Alt 엔터를 입력하는 게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텍스트 줄바꿈. 줄바꿈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있는 셀을 입력하는 건 이제 이런 경우에요. 내가 집어넣고 싶은 거를 범위를 지정해요. 그러니까 채우기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채우기를 할 시간이, 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써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내가 지정한 범위를 지정한 곳에 한꺼번에 모든 글씨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채우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채우기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데 채우기 방식이 아니고 내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 범위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고요. 또는 떨어져 있는 셀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셀을 떨어져서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보이시죠?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를 치면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셀을 채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채워서 글씨를 쓰고 한꺼번에 선택하거나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해서 거기다 글씨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은 그 한꺼번에 선택하신 내용을 이렇게 선택을 떨어져 있는 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채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채우기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이제 2회차 때 채우기는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채우기를 통해서 달력이 제일 만들기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이제 빠르게 입력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력을 만드는데 복습을 하고 그다음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채우기 복습을 다음에 하고 사용자 지정 채우기를 하고 기본 채우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밑에다가 채우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을 좀 추가를 해 놓느냐고. 예. 자, 그럼 여기다 한 30번 정도 할까요? 여기다 채우기. 예. 여기. 자, 채우기는 일단은 문자가 있고요. 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문자 더하기 숫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날짜를 1번, 날짜 1번, 날짜 2번, 이렇게. 문자는 예를 들면은 뭐 엑셀로 할게요. 엑셀 하고, 아니, 엑셀이라고 쓰고요. 그 엑셀을 계속 쭉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게 엑셀이 이겁니다. 엑셀 쓰고요. 엑셀을 쭉 채우고 싶으시면 이쪽에 검정색 점이 있어요. 점 보이시죠? 그 점을 놓고 밑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검정색 점 보이시죠? 그걸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아래까지 채워집니다. 숫자 같은 경우 숫자를 쓰고요. 1 쓰고 그 다음에 옆에 검정색 점이 있으면 그걸 밑으로 쭉 내리세요. 채웠죠? 그럼 복사예요. 복사. 채우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복사입니다. 복사.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복사를 하실 때, 복사가 쭉 되는데, 나는 복사를 할 게 아니고 하나씩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옆에, 이제 보통 옛날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를 하시면 하나씩 증가한다고 했어요.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깜장색 십자가가 나올 때 밑으로, 채우기를 하시면 원래 하나씩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썼는데 보통 그냥 채우기 하시면 복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면 하나씩 증가, 그냥 누르면 복사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요즘 그냥 채우기를 하고 여기 밑에 단추를 누르면 셀 복사를 할 거냐, 연속 데이터를 채울 거냐라고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빠른 채우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셀 복사를 누르면 복사,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면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채우기를 하고 나서 이걸로 바꾸는 걸로. 네. 그 밑에 번개 하나 있죠. 이건 빠른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에 뭐 차트를 할 거냐, 합계를 할 거냐, 뭐 표를 만들 거냐, 뭐 그런 표에 관련된 색깔을 넣을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채운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를 이 분석을 통해서 한 번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자는 이제 뭐 일반 같은 거예요. 일반. 예.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채우시면 얘는 1은 증가하고 반은 복사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보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죠. 왜냐면 하나씩 증가했잖아요. 근데 문자는 복사됐죠.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얘가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돼 있어요. 왜냐면 1이 증가했으니까. 근데 일반으로 복사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예, 여기서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셀 복사.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하나씩 숫자를 증가해서 나타내고 싶으시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시면 돼요. 원래 문자 숫자는 반대로 돼 있어요. 채우면 1이 증가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시면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얘랑 반대예요. 숫자랑.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시면 헷갈리니까 그냥 무조건 채우기를 하신 다음에 얘를 통해서 얘를 복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얘를 연속 데이터로 채울 것인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추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딴 걸 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렸을 때 바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다른 작업을 하시면 얘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이제 그냥 쓰는 날짜가 있어요. 네, 그냥 제가 쓴 날짜죠. 이거는 문자 날짜입니다. 문자 날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글자는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누르시면 보세요. 셀 복사하면 같은 숫자,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시면 앞에 있는 월은 바뀌는데 일은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근데 날짜를 이렇게 쓰신 건 날짜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글씨를 쓴 거지. 얘는 날짜라기보다는 문자와 숫자를 섞어 놓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예요. 그래서 날짜 방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12월은 못 바꿔요. 지금 12월 바꾸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날짜 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20, 예를 들면 2024 빼기 12 빼기 2. 그러니까 이제 12월 2024년 12월 2일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세요. 밑으로 채우셨죠? 그럼 얘는 지금 날짜 형식으로 쓴 거고요. 이거를 월일로 하고 싶으시면 얘는 이 표시 형식에서 월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거기 월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뭐 자세한 날짜나 간단 날짜. 이제 그렇게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월일로 하려면 이걸 월일로 나타내주는 표시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직접 쓰면 안 돼요. 날짜는 날짜 형식으로 쓰신 거죠. 그럼 얘는 여기에 있는 채우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셀 복사하시면 똑같이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일 단위 채우기 하면 일만 바뀌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일 단위 채우기 하시면 평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지 같은 거 쓸 때 앞에다 날짜 써야 되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채우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평일 단위로 하시면 평일만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7일, 8일은 안 나오죠. 7일, 8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나오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옵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월만 바꿔요. 월만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월만 바꾸고 일은 고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월만 바꿔지죠. 12월, 1월, 2일, 3월, 4월, 5월, 6월. 그래서 일은 놔두고 월만 바뀌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도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연도만 바꾸면 요일은 똑같은데 연도만 바뀌죠. 생일날은 이러죠. 양력생일. 양력생일은 연도만 바뀌는데 날짜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월만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뭐 월급날이나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는 날이나 이런 데는 월은 바뀌는데 일은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는 여기서 예 월만 바꾸고 일은 그대로 놔둬서 날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바꾸고 싶으시면 몰라요. 평일 단위로 바꿀 건지 아니면 일 단위로 바꿀 건지 예, 그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는 날짜 형식을 썼을 때 더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쓰지 마시고 날짜 방식으로 쓰세요. 그래야지만 얘는 숫자라서 계산도 되지만 채우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원래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채우기가 종류가 있어요. 예.
뭐 시간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지정 채우기.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우기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요일 채우기 됩니다. 네, 제가 알려드렸는데 요일 아시죠? 요일 안 쓰셔도 돼요. 요일 채워져요. 요일은 사용자 지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요일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채우는 걸 사용자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음에 오시면 이 채우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수요일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달력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달력을 만들면서 그걸로 시트 사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